그 다음에 이제 주제, 아까는 기초 공부를 얘기했지만 주제가 정해졌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도 교수가 정확히 그 주제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얘기를 했고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이 실험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서 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우리 연구실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지도 교수가 생각한 그 포인트를 정확히 도달하는 데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읽어서 최근에 그 주제하고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읽어서 정리를 해내야 이 단계, 즉 지도 교수가 현재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본인이 하지는 않지만 팔로우업은 해야 되잖아요. 예, 연구 주제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주제에 대한 문헌들을 다 수집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 가르쳐주지는 않으니까 지도 교수가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정리를 하고 그것을 각 문헌들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세부 주제별로 쫙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헌이 찾으면 막 100편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00편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5, 60편은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음에 50편의 논문을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일단 50편을 읽지도 못할 뿐더러 한 5편 읽고 퍼져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5편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50편에 대해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5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50편이나 어떤 건 200편도 됐으니까 200편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200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6페이지라고만 해도 200편이면 6, 22, 12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것 같아. 자, 문헌들을 세부 주제별로 정리해야 돼요. 주제별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하고 앱스트랙트 정도는 그래도 쭉 읽고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내야 돼요. 이것은 앱스트랙트 수준에서 하면 논문을 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 각각의 논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논문이 쟤를 인용했고 제가 이걸 인용했고 시간 순서가 있고 또 연구 그룹별로도 있고 인용된 관계들이 있고 해서 이 논문들의 상호 관계를 쭉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앱스트랙트에 써있지가 않아. 상호 인용된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인트로덕션의 전반부에 써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이 것에 대해서 누가 연구했고 누가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그 논문들을 쭉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앱스트랙트하고 인트로덕션 부분들만 대충 읽고 전체 그 논문들, 문헌들이 주고 있는 전체의 상호 관계들과 여태까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게 한계인지가 이제 파악이 돼야 돼요. 왜? 인트로덕션에는 지난번에 논문 쓰는 법에서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와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뭔지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해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시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쭉 정리가 돼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누가 뭘 했고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그 이후에 거기서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논문들이 도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200개의 논문을 읽어서 핵심 논문 10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들의 앱스트랙트하고 인트로덕션을 보고 그것만 보고 대충 사사삭 보고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 논문이구나 하고 따다다닥 도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논문들의 내용들을 주요 논문들이라는 것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들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뭘 했는지 얘네들이.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 그 주요 논문의 메인 컨텐츠들, 데이터하고 이런 거는 읽지 않았어요. 인트로덕션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인트로덕션의 전반부에는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앞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적혀 있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써있지만 후반부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적게 돼 있거든요. 인트로덕션 후반부. 인트로덕션 후반부를 보면 이 논문들의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논문들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쭉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요약을 해내서 요약을 해갖고 적어놔야죠.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충 논문을 한 50편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각 논문들의 타이틀, 애브스트랙트, 인트로덕션 정도는 다닥다닥 읽고 그것의 중요한 사항들을 다닥다닥 정리해서 요약한 게 있고 그 요약한 것들을 쭉 다시 정리해서 전체 그 50편의 논문의 요약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나오면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오면 엄청 적어야 돼요. 내가 읽은 논문에다가 표시하고 적고 노트해놓고 그것들을 다시 요약해서 또 정리하고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연구 노트가 필요하다. 물론 이 연구 노트에는 앞으로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와 관련돼서 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생각들과 행한 일들을 전부 시간 순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맨 앞부분에는 실험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주제하고 관련된 문헌 서치, 문헌 조사에 대한 요약들과 정리한 내용들, 생각한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구 노트의 전반부에. 이걸 하다 보면은, 인트로덕션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정리는 대충 되었다고 보면 이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물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초 공부도 좀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쫙 50편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그 리뷰 아티클이나 이런데 좀 텍스트북에서 슬쩍 지나쳤든지 아니면 거기 잘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기초 공부를 통해서 이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텍스트북이나 그거와 관련된 리뷰 아티클도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메꿔 넣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배경 지식. 이론적인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던 경과.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된. 여기까지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원래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이 미해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도출하고 이것을 이해하자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문제를 도출하는 거는 물론 지도교수가 도출해서 던져줬지만 이것을 그 본인이 이해하기까지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단계가 돼야 지도교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면 이 디스커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교수는 알고 있는 문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르고 있고 지도교수가 알고 있는 피직스를 이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 디스커션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됐는가를 좀 한번 그래도 좀 검토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좀 약간 의문스러우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부분을 좀 프레젠테이션 해봐. 이렇게 하겠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막 주겠고 당연히 또는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시킬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지도교수한테 찾아가서 제가 여기까지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포인트가 여기 중요한 것이 맞느냐? 지금 과거에 이 논문들을 쭉 보니까 이 논문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A라는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논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어떤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깔끔하게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디파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도교수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게 이제 싹 이렇게 의문점들이 싹 정리가 되고 풀어져 나가요. 여기까지 돼야죠. 이거를 해서 가져오는 학생이 없어요. 연구 주제는 좋지만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나갈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걸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기획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건데 내가 지도교수로서 내가 제대로 기획을 해놨다면 이걸 내가 다 하고 여기까지 해서 또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다 정해서 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과정을 한 거지만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교수는 시키고 학생은 그냥 문제 모르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좀 브레이크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일들을 한 번만 실험 프로젝트 세부적인 프로젝트에서 요것에 대해서 요런 문제를 풀기로 하고 실험은 요거 하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개만 딱 가지고 해서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스트학 가면 또 할 거고 또 거기 가서 다시 뭐 연구원으로 간다든가 교수가 되면 그걸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직업을 본인이 선택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러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달래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남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일반인보다 야구공을 못 던지면 야구선수가 되냐 이거예요. 야구선수는 일반인보다 야구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더 정확히 더 빠른 스피드로 야구공을 던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이거를 직업적으로 해나가는 루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아침에 나와서 연습을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트레이닝에서 몸 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시작하기 몇 분 전까지 뭘 만들고 시작하면 해서 다다다닥 하고 끝나고 또 끝난 다음에 뭘 하고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딱 이걸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루틴으로 하이 퀄리티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게 직업이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런 연구 프로젝트도 앞으로 뒤에 가서 쭉 내용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루틴화돼서 정형화돼서 따닥따닥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연구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지만 결국은 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 한 개 한 개를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루틴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프로페셔널들이 루틴, 즉 짜여진 틀에 맞춰서 이것을 하고자 하냐면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루틴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그냥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루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보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좋고 저렇게 하니까 좋고 해서 가장 자기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을 찾아서 루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정형화된 루틴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하고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임프루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 돼요. 그 방법, 루틴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루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아까 논문을 만약에 딱 주어진 논문을 50개를 읽고 그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하지만 다음에는 그냥 50개를 받아도 일주일이면 다다다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스스로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그 자료들은 이 자료를 앞으로 프로젝트가 뭐 2년 한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계속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해서 그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자자자자자자 돼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고, 또 그 자료를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혼자 실험을 한다고 해도 지도교수와 협업을 하는 거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 두세 명이 항상 또는 서너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항상 그것을 공유돼서 그 자료를 업데이트된 형식으로 서로 다 같이 보고 내용을 정확히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내가 어떤 주제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공부한 문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학생이 다 찾아서 공부하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새로운 논문을 그 학생의 주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문이 나온 걸 보면 그 학생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학생이 또 새로운 논문을 찾았으면 또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되면서 그 논문에 대한 문헌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나 뽑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가 돼서 현재의 가장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이거고, 그것에 대한 현재의 가장 업데이트된 가설은 뭐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버전 1, 버전 2, 버전 3, 몇 월 며칠. 근데 그게 그냥 파일이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언제, 몇 월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은 데이터. 거기서 기본적인 결론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디스커션이 됐다. 이런 것들이 노트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받으면 아무런 그런 형식이나 이 폼이 없이 그냥 막 이때 받은 데이터, 저때 받은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받은 사람인 내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몇 월 몇 시 언제 받았고, 이 데이터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걸 내가 그 사람이 받은 데이터에 어태치해가지고 계속 내가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프로니까. 나는 프로고 내가 하는 루틴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내는 학생은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죠, 아직.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루틴화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지금 보내는 것만 생각하지, 이 데이터를 2달 후에, 5달 후에, 6달 후에 다시 꺼내서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전 1번의 데이터인지 버전 5번의 데이터인지 이런 것에 대한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별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세 가지 얘기했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잠깐 끊고 다음 그 얘기